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적 불행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의 치유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막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내가 그땐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신념을 깨버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뭔가 불행한 일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 이유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가 울면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있대요. 우는 아기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나가버렸을 때 남겨진 아기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는가? 아마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아기는요 무척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비참해져서 온다고 합니다.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지칠 때까지 울다가 그만 포기하고 잠에 든대요. 근데 이런 패턴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내적인 불행.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불행한 기분, 아주 슬픈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해라고 어린아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부모가 바라는 최상의 상태야. 내가 울다가 잠들고 내가 진짜 행복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렇게 강렬한 욕구, 불행한 기분을 다시 만들어내는 욕구를 평생 반복한대요. 너무 슬프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도 계속 사는 거예요. 잠을 들지 못할 때 혹은 배가 고픈데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니야, 뭐 분유 먹은 지 뭐 몇 시간 만에 먹어야 해 라는 걸로 무시당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아기에게 내적 불행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6개월 전에는 되게 정서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기반에 있대요. 왜? 아이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디에 저장돼?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서 평생 끌고 다니는 거죠. 자, 아이가요,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집안을 바꾸거나 위험해질 것 같으면 얼른 안아준 다음에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죠. 나중에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호기심도 꺾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은 다 만져보고 싶어하고 막 궁금해하죠. 그러면 아이는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막 만지지 마, 위험해, 하지 마 이러니까 그 호기심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만지려고 하면 위험해, 더러워, 만지지 마 해놓고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얘는 왜 뭘 배우려 하지 않을까, 왜 호기심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자, 울도록 내버려지거나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벌을 받고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나도 모르게 불행을 느끼면서 편안해. 그냥 혼자 우는 이게 편안해 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주려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불행하죠.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습관, 이거는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습이에요. 나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외부의 반응에 의존할 때 엄마가 좋아해야만이 좋은 일이고 엄마가 혼내면 나쁜 일이고 애기니까 타인의 평가를 과도하게 중시하게 된대요. 자신이 타인의 인정과 칭송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은 외모, 직업, 사회적 관계에서조차 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뭘 원하지? 뭘 하면 남이 좋아하지? 그래 놓고도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죠.
나 너무 불행하구나. 타인이 사소한 지적을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울할 수 있죠. 폭식증에 걸린 사람,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진정한 즐거움을요, 음식을 마구 먹어대면서 채울 때요, 비참한 기분으로 망쳐버린대요. 그래서 즐겁게 먹으면 되는데 엄청 먹어서 막 속도 안 좋고 막 살도 찌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중독으로 보는데요. 즐거운 경험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자신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든다.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 사람, 지나치게 운동에 빠져 사는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사람, 음주에 빠져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이 파괴를 만드는 즐거움이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가 스킨십이라든가 다정한 이야기보다는 밥만 막 해준 거예요. 뭐 엄마도 나름대로 밥을 해주는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못 먹고 자랐다든가 가난했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 품에 안기는 일은 극히 드물고 막 밥만 해주는 엄마랑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위안을 삼은 아이는 커서 음식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폭식을 하는 걸로 즐거움을 느낀 거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먹방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요. 먹방을 볼 때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내적 불행 때문에 저렇게 많이 먹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적 불행을 끊고 좀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합니다. 열흘에 하루 1km 걷기, 1.5kg만 감량하기, 3개월 동안 통장에 일정 잔액 남기기. 돈을 다 써버리는 것도 내적 불행의 일부죠. 왜? 돈을 다 쓰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나요? 통장에 빵원 있으면 행복해져요? 정말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소비에 중독돼가지고 막 쓰고 후회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삶의 힘든 점들이 내적 불행 때문에 반복될 수 있다. 요걸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식적으로 작은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와, 나 가치 있는 존재다. 와, 나 잘하는 존재다. 와, 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 한계가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한 개씩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과속, 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 위험한 관계, 적절한 주의나 설명서 없이 위험한 전기 제품을 다루는 것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들이 다 나의 건강을 보살피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적 불행이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몸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데도 그냥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벨트를 좀 매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내가 소중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아기 때부터 알려줘야 돼. 울면 빨리 가서 달래주고 위험하지 않게 보살펴주고 못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런 내용이 사례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매죠.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의 사랑 혹은 파트너의 사랑을 원해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을 가지고 가죠. 관계의 어려움을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요. 다른 사건 탓으로 돌린대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관계가 복잡해. 저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 부부관계가 힘들어 라고. 이렇게 기분이 내려가고 이렇게 우울할 때마다 타인을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계가 불편하고 일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계속 남 탓하는 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날 치고 지나갔어. 화가 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인끼리요, 관계가 좋아질수록 내적 불행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관계가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올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관계의 즐거움을 오래 누릴수록 두 사람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대요. 예를 들면 부모랑 맨날 싸우던 아이, 부모한테 무시당한 아이는 이게 어색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의심하고 상대방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작은 이야기로 너 지금 나 무시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내적 불행이 갖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속임수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너무 즐거우면 언젠가 이거 물거품 되고 말 거야. 뭔가 이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라고 불안해해요. 슬프죠. 완벽주의도요, 내적 불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불편한 것들이 다 이게 내적 불행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위에 지나친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하며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어떻게든 자신이나 타인에게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끝마치지도 못할 과제물이 쌓이고요. 다 포기하게 만든대요. 완벽하게 해야지 하다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지같이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만 힘들고 상대방은 몰라요. 그 사람이 완벽주의인지 아닌지. 내적 불행이 심한 사람은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빠뜨려요. 돈을 정당하게 뭔가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요. 고객에게 내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내가 한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한턱 쏘고 밥을 사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적이 없고 조건이 걸린 사랑을 받은 아이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만 하는 가난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돈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서비스에 합당한 금액을 부과하고 책정된 금액을 수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장부 정리를 담당해줄 직원을 고용하라. 자, 그 직원은 돈에 대한 내적 불행이 없는 사람은 이 서비스는 1시간에 얼마입니다. 제 강의는 얼마짜리예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적 불행 때문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괜히 연봉 인상 요구했다 거절당할 수 있어. 우리 부모에게 거절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거절의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 부모도 거절했는데 누가 나를 오케이 하겠어 라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너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에이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뭐 하고 만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내적 불행 패턴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반복하는구나를 알면 조금 편해지고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평생 사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첫 아이를 낳으면서 읽은 책,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알게 된 책,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몇 년 후에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행복한 부모를 위한 치유서 내적 불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